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79번째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 내 아동학대 인정 및 불인정 사건입니다. 학교 내 학대 훈육 판단 기준을 알아봅시다. 최근에 아동학대처벌법과 초, 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때는 교사가 한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 생활 지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이전처럼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할 때 그 행동이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행동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가? 교사가 학생에게 한 행동의 목적이 학생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행동의 방법이 적절한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사용한 방법이 상황에 맞고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법익의 균형성. 교사가 한 행동이 학생에게 주는 이익이 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다 커야 합니다. 넷째, 긴급성. 상황이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했는지, 즉 시간이 중요했는지를 봅니다. 다섯째, 다른 대안이 없었는가? 그 상황에서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교사의 훈육이나 훈계가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인정 사례를 알아봅시다. 대전지법 2018 고정 465 사건에서 교사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심한 말을 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라는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책가방과 신발 가방을 복도에 던지고 학생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아 강제로 복도에서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비록 교사가 학생을 훈육할 필요성과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 자체는 학생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한 말과 행동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학생의 나이와 교사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9 고단 4974 사건에서 한 체육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줄넘기를 학생에게 던지고 앉아있는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학생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찼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교사가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는 등 집중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교사의 이러한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9단 2708 사건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심한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너 때문에 친구들이 못 놀잖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학생의 머리, 가슴, 볼을 여러 번 때렸고 학생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칠판 앞에 있는 의자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정도와 횟수에서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교사가 사용한 방법은 지나쳤고 학생에게 가해진 피해는 너무 컸습니다. 또한 이 행동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사의 이런 행동은 합당한 교육적 지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 고단 1914 사건에서는 한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학생의 볼을 비비고 주먹으로 턱을 한 번 때렸습니다. 또한 양손으로 학생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몇 번 밀어 올려서 학생의 얼굴이 뒤로 젖혀질 정도였습니다. 찍힌 사진에서는 멍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상해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학생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상해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교육을 넘어서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학대였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고단 1039 사건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교실 뒤에 서 있으라고 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벌을 서는 동안에도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질러 교사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교사는 인형이 달린 나무 막대기를 세게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그 부러진 막대기로 학생의 종아리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다리에는 멍이 들고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때린 것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체벌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대구지법 2022고단 1289 사건에서 교사는 학생이 소리를 내고 시험 문제 지문을 따라 읽으며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앉아있던 책상 앞으로 가서 손으로 학생의 머리 옆쪽을 때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사는 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리고 가 훈계를 했는데 학생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다시 화가 나서 손으로 학생의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한 손으로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이마를 밀쳤습니다. 이 학생은 장애가 있는 아동이었고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으로 학생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그 상처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이런 행동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인천지법 2019고단 5681 사건에서는 교사가 학생이 친구들과 떠들며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새로 된 사무용 스테이플러를 학생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비골이 골절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학생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9고단 3454 사건에서 교사는 10세 남자 학생이 삐뽀삐뽀라고 하면서 전등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큰 소리로 다 눈 감아 라고 외치고 학생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학생의 볼을 잡아 비상계단까지 끌고 가 학생의 머리를 3번 때렸습니다. 교사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욕설과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와 정서적 부작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의 이런 행동은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학생을 학대한 것이며 그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신체적 학대 불인정 사례를 알아봅시다. 서울남부지법 2017로 513 사건에서 교사는 학생의 양쪽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꿀밤을 주듯이 머리를 한 번 때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교사의 훈육 방식이 다소 거칠고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해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한 번 때린 행위는 신체적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교사의 행동이 문제가 있긴 했지만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고법 2020로 570 사건에서 교사는 학생이 관자놀이 부분을 양 주먹으로 세게 누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교사의 행동이 규칙에 따른 것이고 자의적이거나 교육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생들은 교사의 행위가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관자놀이를 누른 것은 한 번에 불과하고 지속시간도 1에서 2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행동이 신체적 학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교사의 행동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심각한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꼭 기호, 명심하세요.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체 외상 확인. 학생에게 멍이나 다른 외상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행위자와 아동의 체격 비교. 교사와 아동의 체격을 비교하여 폭력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사진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CCTV 확보. 학교에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복도나 체육관, 운동장에는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영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목격자의 진술을 최대한 모읍니다. 넷째, 경미한 폭력에 대한 진술 확보. 신체에 경미한 폭력이 가해졌다면 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다른 아동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만약 상해가 확인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이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기호, 명심하세요.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9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